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한강을 따라 흐르는 유람선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북적이는 배에 타고 웃고 떠들며 즐겁게 항해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어느새 배 안이 조용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함께 타고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어느 순간 텅 빈 배에 홀로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매일 만나던 친구들이 요즘은 연락도 뜸하고 함께 모이자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예전처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처음에는 바쁘겠지, 나중에 연락하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밀려오고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까지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친구들이 멀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이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친구가 없어도, 아니 오히려 친구 없이도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73%가 친구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며 그중 42%는 실제로 더 행복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60세 이후 친구들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 친구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리고 노년기의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의 비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60세 이후 친구들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 첫 번째 이유, 환경의 변화가 관계를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고 떠들던 직장 동료들을 떠올려 보세요. 매일 아침 종로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고 점심시간에는 광화문 근처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퇴근 후에는 을지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 친구들과 평생 함께할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매일 만나던 사람들과의 접점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출근하지 않고 점심시간에 함께 모일 이유도 없어지고 업무 이야기로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도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연락하고 지내자고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주던 환경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젊었을 때 형성된 대부분의 우정은 사실 환경적 우정입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같은 회사에 다니거나, 같은 동네에 살거나,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하는 외부 환경이 우리를 연결시켜준 것이지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명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친구 관계 중 68%가 직장이나 학연, 지연 등 환경적 요인으로 형성되며 퇴직 후 5년 이내에 이러한 관계의 83%가 자연스럽게 소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계계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그 관계를 지속시켜줄 일상적인 접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60세가 넘으면 거주지도 바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강남의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이나 강원도 춘천, 제주도 같은 곳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넓은 집이 필요 없어지고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거주지가 바뀌면 기존의 친구들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만남의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이순자 씨, 실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강남에서 친구들과 자주 만났어요.
버스 타고 30분이면 닿는 거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용인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는 서울까지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어요. 왕복 3시간씩 걸리고 교통비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친구들도 나이가 드니 멀리까지 나오기 힘들어 하고요.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치나 우정의 깊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멀어진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함께 보내는 시간과 공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30대나 40대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나요? 아마도 직장에서의 성공, 자녀 교육, 내 집 마련, 사회적 인정 같은 것들이 최우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이런 목표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친분은 업무 성과와 승진에 도움이 되었고, 동네 엄마들과의 관계는 자녀 교육 정보를 나누는 데 유용했고, 대학 동문들과의 모임은 인맥을 넓히는 기회였지요.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승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고,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사회적 성공보다는 건강과 평온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가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지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넓고 얕은 관계보다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심리적 변화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젊었을 때는 많이 알아두면 좋다는 생각으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나이가 들면 진짜 중요한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덜 중요한 관계들은 정리되고 정말 소중한 몇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는 주말마다 대학 동문회, 직장 동호회, 동네 친목회 등으로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그때는 그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0대가 되니까 문득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 모임들이 즐겁기보다는 의무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는 정말 편한 2-3명의 친구들하고만 조용히 만나서 해운대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 나누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것은 친구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관계의 질이 변화한 것입니다. 100명의 안면 있는 사람보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해지는 시기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변화입니다. 또한 60세가 넘으면 건강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됩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기 힘들고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음식 조절을 해야 하고 저녁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면 다음날 몸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번 친구들 만날 때마다 고깃집이나 술집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전에는 강남역 근처 삼겹살집에서 밤늦게까지 소주 마시며 놀았는데 이제는 9시만 넘으면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어져요. 친구들은 2차, 3차 가자고 하는데 저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미경 씨의 말입니다. 이처럼 우선순위의 변화는 우정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더 의미 있고 진정한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 경제적 격차가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하기 불편한 진실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60세 이후 친구들이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 격차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두가 비슷한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갓 졸업하고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 월급도 비슷하고
집도 전세나 월세에 살고 미래에 대한 꿈도 비슷했지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회비를 나눠내거나 돌아가면서 사는 것도 자연스러웠고요. 하지만 30년, 40년이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해서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하면서 큰 퇴직금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월급쟁이로 살다가 적은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합니다. 이런 경제적 격차는 친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재산 격차는 평균 8배에 달하며 이러한 격차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골프 모임,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모임 등을 즐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친구들이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비행기 값에 숙박비에 골프장 비용까지 하면 100만 원이 넘어요. 저는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인데 그 돈을 친구들과 노는데 쓸 수가 없더라고요. 한두 번은 무리해서 따라갔는데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말하기도 자존심 상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최영희 씨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항상 자기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낼게 라고 기꺼이 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진짜 우정이 아니라 내 돈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병철 18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해서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인데 친구들 만날 때마다 제가 계산을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친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오늘도 네가 내지 하면서요. 그게 서운해서 만남을 줄이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친구 간의 경제적 문제는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우리는 친구끼리 돈 계산을 깐깐하게 하면 인색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고 동시에 항상 얻어먹기만 하면 염치 없는 사람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경제적 격차가 큰 친구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어색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 가치관과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20대와 30대 때 절친이었던 친구와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꿈을 꾸었는데 세월이 흐른 후 만나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며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 심취해서 매주 교회나 절에 가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고 어떤 사람은 등산이나 운동에 빠져서 산악회 활동에 전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손주 돌보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연구팀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81%가 젊었을 때와 현재의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67%는 과거 친구들과 대화 주제가 없어졌다고 답했습니다. 대학 동창들과 40년 만에 모였는데 이야기가 안 맞더라고요. 친구들은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만 하는데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요즘 수채화를 배우고 있고 시를 쓰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시큰둥해 하더라고요. 서로 관심사가 달라지니까 만나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대구에 사는 박순희 씨의 경험담입니다. 특히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노년기 우정에 큰 장벽이 됩니다.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매우 양극화되어 있고
60대 이상에서 이러한 성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보수적인 친구와 진보적인 친구가 만나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크게 다투고 절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는데 대선 때문에 완전히 갈라섰어요.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달랐고 그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까지 오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정치 때문에 친구 잃을 줄은 몰랐어요. 광주에 사는 김영수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태도 차이도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독립했으니 이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녀 중심으로 생활하며 손주 돌보기에 매진합니다. 이런 차이는 대화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친구를 만나면 손주 자랑만 해요. 손주가 뭘 먹었고, 뭘 배웠고, 어디를 갔고. 처음에는 들어주는데 매번 그 이야기만 하니까 지겹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친구는 아직도 엄마, 할머니 역할에만 매달려 있어요.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만나도 이해가 통하지 않아요. 수원에 사는 한미선 씨의 말입니다. 이처럼 가치관과 관심사의 차이는 우정을 유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공통의 화제가 없으면 만남은 지루해지고 억지로 만나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5번째 이유, 건강 문제가 만남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 당뇨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고, 고혈압 때문에 약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이런 건강 문제들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점점 어렵게 만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89%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3.2개의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강 문제는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들이 북한산에 등산 가자고 하는데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등산을 할 수가 없어요. 평지 걷기도 30분 이상 하면 무릎이 붓고 아픈데 산을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처음에는 너만 빠지면 안 되지라고 했는데 매번 못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아예 연락이 안 와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오정숙 씨 7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시력이나 청력이 나빠지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귀가 잘 안 들려서 대화에 끼지 못하고 혼자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백내장으로 시력이 나빠져서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가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서 친구들 만나는 게 두려워요. 다들 떠드는데 저만 못 알아듣고 있으면 멍청한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응? 뭐라고? 하고 되묻게 되는데 그러면 친구들도 귀찮아하는 것 같고요. 자존심 상해서 아예 모임에 안 나가게 됐어요. 부천에 사는 김순애 씨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치매나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가 오면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결국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친구가 요즘 이상해요.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제 이름도 헷갈려 하고 약속 시간도 자주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힘들어요.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점점 만남을 피하게 됐습니다. 대전에 사는 이경희 씨 세의 말처럼 건강 문제는 우정을 유지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또한 60대가 되면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암으로, 심장병으로, 뇌졸중으로 갑자기 친구를 잃게 되는 경험은 큰 충격과 슬픔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친구를 만들어봐 또 떠나갈 텐데 라는 회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고등학교 친구 3명을 잃었어요. 모두 갑자기 떠났어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정이 들면 헤어질 때 더 아프잖아요. 창원에 사는 박영철 씨의 처연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건강 문제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우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친구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자 여러분. 지금까지 60세 이후 친구들이 사라지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 경제적 격차,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건강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롭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친구 없이 사는 노년이 불행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연구들은 60세 이후 친구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2002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중 60세 이상 한국인 중 흉가 적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응답한 비율이 74%에 달했으며 이들의 평균 행복도는 친구가 많지만 부담스럽다고 답한 그룹보다 28%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친구 없이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결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한국 사회는 혼자 있는 것을 외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지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방 안에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김명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척 외로웠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면 한라산이 보이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읽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고독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일지 자유로움으로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과 더 깊이 대화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세요. 두 번째 비결, 취미와 열정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에 투자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가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하고 삽니다. 60세 이후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더 이상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녀 교육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사교 모임에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서울 종로구에 사는 이정희 18세는 60세에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빴는데 어느 날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모임을 줄이고 미술학원에 등록했어요.
지금은 매주 3번씩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캔버스 앞에 앉아서 물감을 섞고 붓을 움직이는 순간 모든 시름이 사라져요. 취미는 단순한 시간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주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악기를 배우든 글을 쓰든 사진을 찍든 정원을 가꾸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몰입하면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대한노인의 문화센터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취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60대 이상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63% 낮았으며 삶의 만족도는 47% 높았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박철수 10세는 65세에 사진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자주 만날 수도 없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운대 바다로 나가 일출 사진을 찍어요. 같은 장소지만 매일 하늘색이 다르고 파도가 다르고 빛이 달라요. 그걸 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인스타그램에도 올리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보람도 있고요. 취미는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친구들처럼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만난 분들과 가끔 전시회도 같이 가고 야외 스케치도 나가요. 하지만 부담스럽게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그냥 그림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가볍게 교류하는 거죠. 이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억지로 친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각자 자기 삶을 살면서 필요할 때만 만나는 거예요. 이정희 씨의 말처럼 취미를 통한 관계는 부담 없고 건강합니다. 세 번째 비결,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여러분, 노년기에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친구들은 오고 갈 수 있지만 가족은 평생을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년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기대 수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7년 더 길었으며 만성질환 발생률도 42% 낮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집에 잘 안 있었어요. 주말마다 친구들과 골프 가고 술 마시고 그랬죠. 그런데 65세가 되니까 친구들도 다들 바빴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허전했는데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같이 마트도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 저녁에는 같이 드라마도 보고요. 그러다 보니 40년을 같이 살면서도 몰랐던 아내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어요. 이제는 아내가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동수 씨 67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쌓인 서운함과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는 그런 것들을 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직장일로 바빴고 저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서로 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게 되니까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서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지금은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됐어요. 인천 송도에 사는 최미영 씨의 경험담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밀착되어 자녀의 삶에 간섭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멀어져서 소통이 끊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분당에 사는데 저는 안양에 살아요. 차로 30분 거리예요.
매주 한 번씩 딸 집에 가서 손주를 봐주고 저녁을 같이 먹어요. 하지만 매일 가지는 않아요. 딸도 자기 생활이 있고 저도 제 생활이 있으니까요. 이 정도 거리가 딱 좋아요.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거든요. 안양시에 사는 홍순자 씨의 말처럼 가족과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노년기에 더욱 소중해집니다. 어릴 적 함께 자란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오빠 셋, 언니 둘이 있는데 요즘 자주 만나요. 다들 60대가 넘으니까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재미있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얘기, 어렸을 때 동네 이야기 같은 것들요. 이런 이야기는 친구들과는 나눌 수 없잖아요. 형제자매끼리만 공유하는 추억이니까요. 전주에 사는 이영숙 씨의 말입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관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노년기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비결, 자원봉사와 사회공헌에 참여하세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은 친구 없이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58% 더 높았으며 우울증 발생률은 67% 낮았습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했어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나가서 어르신들께 식사 준비를 도와드려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일주일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에요. 어르신들이 고맙습니다 하실 때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박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원봉사는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거나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하거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들을 돌보는 것 모두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평생 교사로 일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주일에 2번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해주고 있어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지만 아이들이 책을 읽고 눈을 반짝이며 질문할 때 정말 행복해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것보다 훨씬 보람이 있어요.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성구세의 말입니다. 또한 자원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사교 모임과는 다릅니다. 공통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분들이 진짜 친구가 됐어요. 같이 봉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이제는 봉사 끝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가벼운 식사도 해요. 하지만 예전 친구들처럼 부담스럽지 않아요. 서로 바쁘면 안 만나도 되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 되고 그 관계가 편해요. 광주 북구에 사는 유최정자 씨의 경험담입니다. 자원봉사는 또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외출하게 되고 몸을 움직이게 되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좋아집니다. 5번째 비결, 자기 개발과 학습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야말로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자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학습자가 전체 평생교육 참여자의 34%를 차지하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 외국어, 컴퓨터, 예술 분야의 수강률이 높습니다. 70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이 나이에 무슨 영어냐고 했지만 저는 평생 영어를 못해서 해외여행 갈 때마다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구청 평생학습센터에서 영어 회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6개월 지나니까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작년에는 혼자 필리핀 여행도 다녀왔어요. 현지인들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길도 묻고 식당도 찾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명순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2% 낮았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는데 못 봤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듣기 시작했고 이제는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쇼핑도 해요. 배우는 게 재미있어서 이제는 컴퓨터 그래픽까지 배우고 있어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시간에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니까 하루하루가 훨씬 알차요. 부산 동래구에 사는 김영희 씨의 말입니다. 한국의 많은 지자체와 평생교육기관들이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무료 또는 저렴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마다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도 다양한 강좌를 개설합니다.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배우러 가는 게 외로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저처럼 혼자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사적으로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수업 시간에만 만나고 가끔 같이 점심 먹는 정도인데 이게 딱 적당해요. 부담 없고 편해요. 수원시에 사는 박순희 씨의 경험담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역행하는 마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는 다시 젊어지고 호기심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친구들과의 무의미한 모임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배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6번째 비결, 자연과 교감하세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친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은 배신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언제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줍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산책이나 등산을 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43% 낮았으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는 37% 높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 근처 남산을 산책해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새들 소리 들으며 걷고 나무들 보면서 걷고 계절 따라 변하는 풍경을 보면서 걷는 게 너무 평화로워요. 혼자 걷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충만해요. 서울 용산구에 사는 강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꼭 산이나 바다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베란다에 화분을 키우거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상추, 토마토, 고추 같은 채소를 키워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새순이 나오는 걸 보고 꽃이 피는 걸 보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신기하고 감동적이에요. 이게 무슨 큰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가 돌봐준 만큼 식물들이 자라주는 게 고맙고 그걸 수확해서 먹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인천 계양구에 사는 이순덕 씨 9세의 말입니다. 한국은 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설경이 펼쳐집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사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사계절 사진을 찍으러 다녀요. 봄에는 여의도 벚꽃, 여름에는 제주도 바다, 가을에는 설악산 단풍, 겨울에는 강원도 눈꽃을 찍으러 가요. 혼자 여행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카메라가 제 친구예요. 자연이 제 친구예요. 사람들과 복잡하게 관계 맺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고 행복해요. 청주시에 사는 박철호 씨의 경험담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명상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정리되고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시끄러운 모임에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평온함입니다. 노년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의 비밀자 여러분. 지금까지 친구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6가지 비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많은 친구보다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한 시기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노년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밀, 소수 정예의 깊은 우정을 추구하세요. 여러분, 100명의 안면이 있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노년기의 우정은 양이 아니라 질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에 걸친 종단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였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를 많이 가진 사람보다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명함첩이 두꺼운 게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화번호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2명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정희와 직장 동료였던 영숙이요. 이 2사람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요. 이 2사람이면 충분해요. 오히려 이 정도가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정선이에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정은경 씨 65세 이야기입니다. 소수 정예의 우정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합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만나되 부담스럽지 않은 빈도를 정하세요. 매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둘째, 만날 때는 진정한 대화를 나누세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고민, 꿈,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우정입니다. 두 번째 비밀, 경제적으로 투명하고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 돈 문제만큼 민감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경제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우정이 깨지기 쉽습니다. 건강한 우정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투명하고 공평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는 철저하게 더치페이를 해요. 누가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일이 없어요. 처음에는 좀 계산적인 것 같아서 어색했는데 이게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더라고요.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거든요.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영자씨 4세의 말입니다. 만약 경제적 격차가 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비용이 많이 드는 만남을 피하세요. 고급 레스토랑이나 해외여행 대신 동네 공원 산책이나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각자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나기를 제안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간단하게 커피만 마시자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합니다. 셋째,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세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음식을 해가고 차가 있는 사람은 운전을 해주고 각자의 강점으로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소원해집니다. 노년기의 건강한 우정은 이 절묘한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친구와 너무 자주 만나면 피곤해져요. 매일 만나면 할 이야기도 없고 서로 눈치도 보이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그 정도 간격이 있어야 만났을 때 할 이야기도 쌓이고 만남이 신선해요. 광주 서구에 사는 이경자 씨의 말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단지 만남의 빈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거리도 중요합니다. 첫째,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하지 마세요. 친구라고 해서 내 모든 비밀과 고민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둘째, 친구의 사생활을 존중하세요. 왜 요즘 연락이 뜸해? 무슨 일 있어? 같은 질문으로 부담을 주지 마세요. 각자의 사정이 있고 바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무감 없는 관계를 만드세요. 친구니까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서로가 원할 때, 편할 때 만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네 번째 비밀, 세대를 넘어서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꼭 같은 나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세대와의 교류는 새로운 관점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 멘토링 봉사를 해요. 고등학생들에게 인생 조언도 해주고 진로 상담도 해줘요. 처음에는 제가 가르쳐 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에게서 더 많이 배워요.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 문화, 꿈을 들으면 제가 더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병호 18세의 이야기입니다. 세대 간 우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술에 능숙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알고 있어서 그들과 교류하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서로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인생 경험과 지혜를 전해줄 수 있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세대 간 만남은 보통 가벼운 커피나 산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노년층에게도 훌륭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페이스북 그룹 등에는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등산, 사진, 그림, 책, 요리 등 주제별로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좋아해서 제주 한 달 살기 카페에 가입했어요. 거기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가끔 제주도에서 만나기도 해요. 전국에 있는 분들이라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워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최영희씨의 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리적 거리에 제약이 없습니다. 서울에 살든 제주도에 살든 온라인에서는 동등하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담 없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만 참여하고 바쁠 때는 안 봐도 되고 압박감이 없습니다. 셋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 직업,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시야가 넓어집니다.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할 때는 주의도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정보는 검증하고 금전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비밀.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어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60대가 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저녁에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너무 평화로워요.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혼자 있는 게 가장 편해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미숙 7세의 말입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 대화를 연습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수고했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나누세요. 둘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외로울 때 외롭다고 인정하고 슬플 때 슬프다고 인정하세요.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셋째,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점심 후에 하는 일, 잠들기 전에 하는 일을 정해두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넷째, 자기 돌봄에 집중하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고 편한 옷을 입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자신을 소중히 대하세요. 혼자 식사할 때도 정성껏 차려 먹어요. 김치찌개 하나 끓이더라도 예쁜 그릇에 담아서 식탁을 정갈하게 차려요. 나 혼자 먹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대해줘요. 전주에 사는 한경자 씨 69세의 지혜로운 말입니다. 마무리 60세 이후 진정한 자유를 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60세 이후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유, 친구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리고 노년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의 비밀까지 말입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60세 이후 친구들이 멀어지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 경제적 격차, 가치관의 차이, 건강 문제 등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친구가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 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미, 자원봉사, 학습, 자연과의 교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안면 있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되 경제적으로 투명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부담 없는 우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세요.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편견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60세 이후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멀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대답을 따라가세요. 친구들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세요. 그것이 바로 60세 이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부담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 그 자유를 만끽하며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사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